안녕하세요. 비달입니다. 오늘은 이제 코로나 관련 이제 백신 개발 임상 3상을 이제 발표를 했던 다국적 제약사죠. 아스트라제네카사하고 CMO 계약 체결을 한 SK케미칼의 이제 향후 전망과 매수는 언제 정도 가능할지에 대한 부분들, 개인적인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기존에 이제 7월 16일 날 이제 수익률 높은 매행법이라는 이제 영상에서 1순위로 이제 SK케미칼을 이제 추천드린 바가 있었고, 이후 이제 최고점까지 이제 80% 폭등을 했었었죠. 그때 제가 이제 백신 개발이 가장 빠른 곳이 이제 모더나사가 아닌 영국 스웨덴 합작사인 아스트라제네카사하고 옥스포드 팀이 이제 같이 시험 중인 곳이죠. 그쪽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백신주 명가는 녹십자하고 SK케미칼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정확히는 SK케미칼의 백신 부분만 별도 분리한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죠. 미국 모더나사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발표를 연기했었었고, 이제 최근에 다시 이제 임상 3상을 들어갔고, 부강약품편에서 이제 모더나사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했으니까 그 부분들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제가 이제 SK케미칼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야 이 부분들이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사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지난주 일요일날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아스트라제네카사하고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해서 글로벌 공급을 위한 3차 협력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었죠. 그 코로나 백신 중에서 비교적 가장 빠른 속도로 제가 임상 3상을 갈 거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결과가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영국 의학 전문지에서도 이제 게재가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대규모 이제 3상 임상이 이제 브라질하고 남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이고, 이르면 이제 10월쯤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하네요. 긴급 사용 승인이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10월이면 어찌됐든 이제 생산이 된다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뉴욕 타임즈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한 20억 회 분량의 백신의 생산을 능력을 갖춘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얘기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분들을 어느 정도 인지하시고, SK케미칼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SK케미칼은 사실은 화학회사죠. SK디스커버리에서 이제 분리가 돼서 상장을 2018년도에 했었었죠. SK케미칼의 이제 수익 구조는 사실은 화학이 83%입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사업 부분하고 이제 백신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백신 부분들을 별도로 분리한 거죠. SK사이언스라는 자회사를 둔 거죠. 그 다음에 백신 부분의 이제 매출은 이제 작년 기준으로 1,833억, 영업이익은 한 220억, 당기순이익은 한 140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부분이 있는데, 바이오 에너지 부분들을 이제 한행컴퍼니라는 이제 사모펀드에다 이제 매각을 했어요. 이제 지난편 영상에서 한 말씀드렸는데, 한 3,800억 정도에 매각을 해서 이제 당기순이익을 이제 확보를 한 거죠. 어느 정도 현금을 이제 확보를 한 거죠. 이 부분들 이제 백신 부분에다 쓸지 어떤 부분에 쓸지는 이제 SK케미칼이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간략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 두 번째로는 아스트라제네카사하고 자회사 SK바이오사이언스의 CMO 계약, 이제 다 알려드린 바와 같이 이걸 얼마나 평가할 거냐. 이제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하는 기준은 한 뭐 1조 5천억에서 한 1조 7천억 정도, 뭐 적게는 1조, 많게는 뭐 1조 7천억 정도까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CMO니까 위탁 생산해주는 거에 대한 물량인 거죠. 근데 1차 계약 기간이 7월서부터 내년 초까지로 잡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는 생산한 다음에 공장의 캐파라든가 필요한 물량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제가 이제 5조라고 써놓은 이유는 이 부분들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이후의 물량이 어느 정도가 형성이 될 거냐 하는 분들하고 브랜드 가치가 빠져 있죠.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사가 제일 먼저 이제 생산을 시작한다면, 그것도 이제 한국에서 이분들을 생산한다면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계 첫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생산한다는 의미는 어떤 걸까요? 빌 게이츠 재단이 이제 백신에 이제 주목을 하고, 이번에 이제 발표를 했죠. 360만 달러 연구 개발비 지원을 하고 한 이후인 거죠. 최근에 이제 리포트로 나왔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도 나왔었고, 대규모 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백신의 명가다. 그 다음에 백신의 선두에 있다라는 얘기는 SK바이오사이언스를 갖다 염두에 둔 의미죠.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타 회사들도 백신 개발 중인데 가치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백신에 이제 왜 1조 5천에서 이제 5조냐. 1조 5천은 이제 이해가 된다 치고, 그 추가적으로 이제 몇 조 정도의 가치를 왜 마음대로 평가할 수 있냐라고 판단할 수 있을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분들에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1차는 이제 중국도 이제 백신을 개발 중이죠. 그분들의 3상 중인데, 이거는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3상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런 분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지는 않죠. 뭐,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신뢰성이죠.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2차로는 이제 미국 이제 모더나사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상당한 양의 이제 백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백신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죠. 백신 비용을 미리 대는 거죠. 미리 대고 먼저 받기로 했고, 근데 모더나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스트라제네카사보다 조금 늦습니다. 지금 최근에 임상을 들어갔어요. 어찌됐든 이제 모더나사도 있고 아스트라제네카사, 존슨앤존슨, 노바백스, 이제 머크 등이 이제 개발비 등을 받고 이제 진행 중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화이자하고 이제 독일 바이오엔테크 백신이죠. 미국 이제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빨리 이제 승인을 내주는 이제 패스트트랙을 지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분량의 물량을 이미 미국이 이 화이자하고 독일 바이오엔테크에 대해 지불을 하고 이제 받기로 한 거죠. 영국도 마찬가지로 이 회사에다가 지불을 하고 받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한 2억 3천 개 정도, 2억 3천만 개 정도. 그 다음에 이 화이자 쪽도 3만 명 대상으로 3상을 돌입을 했죠. 그 다음에 10월에 비상 사용 승인을 이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리 이렇게 패스트 트랙을 지정하고 미리 이제 지분을 하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지금에 있는 가치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수요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도 부족한 거죠. 백신은 계속 맞아야 됩니다. 한 번, 두 번에 끝나는 상황들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에 대해서 점차 독해질 거고 변이가 이제 발생될 거기 때문에 백신은 계속 아마 추가적으로 맞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마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 백신 가격에 대한 분들을 잠깐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39일 정도로 이제 책정을 된 것 같아요. 2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수익성이 나온다 안 나온다 말들이 많은데, 이제 백신 보급 비용은 이제 정부의 몫이죠.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은 이제 당연히 CMO니까 개발 비용을 받고, 위탁 생산에 대한 비용을 받고 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고, 백신의 가격이 39불로 결정돼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그 대중적으로 비용을 갖다 많이 낮춰가면서 약간 좀 그런 형태로 좀 지불을 하겠다. 수익을 보지 않고 진행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상징성이 크고, 모더나사라든가 화이자사 같은 경우는 뭐 정확하게 상업적으로 비용을 받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아마 미국 쪽에서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제 그분들은 미국 쪽에서 한 얘기인 거고, 이제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이제 얘기한 부분들에 대한 CMO 가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의 추가적인 가격이나 미국이라든가 화이자라든가 뭐 다른 부분들은 별도로 책정이 되면 아스트라제네카의 가치는 더 올라가겠죠, 반대로. 백신 가격의 의미는 그렇고. 그럼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이제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제 가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면, 기본적인 이제 CMO 계약이라든가 이런 분들 말고 기본적인 제품에 대한 분들 조금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뭐 3가니 4가니 이제 백신 이제 독감 맞을 때 이제 물어보잖아요. 이제 병원 가면 이제 뭐 3가는 조금 있고 뭐 4가는 뭐 어느 부분들까지 좀 더 필요한 분들이 높여서 이제 맞는다고 얘기하는 건데, 뭐 간단하게 이제 4가 세포배양 독감 백신이죠. 스카이셀 뭐 프로라는 이제 제품인데, 올가을에 이제 독감이 이제 유행할 텐데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사실 구분이 안 되니까 수요는 아마 9월서부터 굉장히 급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원래 독감의 그 가장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들이 백신의 이제 성수기는 가을인 거거든요. 근데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수요는 당연히 증가할 거고, 이제 독감 백신 스카이셀 프로라는 걸 보유하고 있고, 세계 두 번째 대상 포진 백신 스카이조스터, 그 다음에 스카이바리셀라라는 이제 자체 개발한 백신도 보유 중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로 해서 이제 스카이조스터 이제 밑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만들어 놨는데, 스카이조스터는 이제 다국적 제약사 MSD가 이제 10년가량 유지하던 독점 체제를 깬 거죠. 그리고 이제 2년 만에 국내 시장에서 한 40% 정도를 갖다 대체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그다음에 이제 폐렴구균 백신 같은 경우도 이제 신규 파이프라인 이 4개가 있고 임상 중이기 때문에 공이 이제 백신 명가라고 이제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백신 명가라고 얘기할 만한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제품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게 종목이 많이 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CMO 계약만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에 대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그럼 현재의 주가 가치는 얼마고,
그 다음에 매도를 한다면 언제 매도를 해야 되고 매수는 언제쯤 정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향후에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시가총액이나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SK케미칼은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도에 SK 디스커버리에서 이제 바이오 부분하고 백신하고 SK 사이언스 쪽에 있는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이죠.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부분들 갖다가 분할을 해서 상장을 했었었죠. 그때 상장된 가격이, 시초 가격이 11만 원대였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를 평가를 받았던 거죠. 상장 시에.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합니다. 이제 하락을 해서 최저 가격이 얼마 정도까지 하락을 하냐면 이제 코로나까지 터진 상태에서 3만 9,800원. 그 다음에 올해 이제 3월에 했을 때가 반대로 조금 더 올랐네요. 5만 1,000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최저 가격이 3만 9,000원까지 떨어졌던 거죠. 11만 원에 시작을 해서 이제 5만 원 정도까지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해서 35만 원을 이제 찍고 이제 29만 원 정도. 1차적인 상승은 끝났죠. 1차적인 상승은 끝났고 현재 시가총액은 이제 29만 원을 기준으로 볼 때 한 3조 5천억 정도 되나요? 3조 5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매수를 하셔서 고민하셨던 분들이면 매도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제 이분들에서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날 이제 경고 종목이 아니라 좀 들어가게 되면 그 위험 종목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위험 종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래 정지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조금 불안하죠. 매매 거래가 정지가 된다는 건 조금 위험하다고 판단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날 첫 상승에 이제 매도가 내리면서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이 대량의 이제 매물이 나왔죠. 사실은 이제 이때부터 이제 매물이 나왔죠. 거의 전고점에 매도를 했고 이분에서 거의 매도를 다 했고 지금도 매도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제 떨어지고 있지는 않죠. 근데 지금 어쨌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하락을 계속 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분들이 좀 중요하겠죠. 개인적인 판단은 저는 조금 이제 투자 경고가 풀릴 때까지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매수 가격을 어느 정도 보냐면 이제 28만 원 이하에서 한 24만 원대 정도까지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저는 어느 정도 시점까지 보면서 분할 매수를 할 생각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이고 내년 상반기 이제 10월부터죠. 올 10월서부터 아스트라제네카의 발표가 나오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생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마 다시 제 2차 상승을 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한 백신에 대한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이제 상반기가 되면 아마 3차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지금의 시가 3조 4천억은 너무 적다라는 거죠. 기본적인 분들을 감안할 때 1조 7천억 뭐 이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땐 최소한 저는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라든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18조 정도 되나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이 셀트리온의 이제 판매 회사잖아요. 근데 지금도 한 5조 6조 이상이 넘어가는데 지금 3조 4천억이면 적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은 물론 이제 제품군은 다르죠. 제품군은 다르고 세계적으로 이제 하는 분들의 임상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시가총액을 감안할 때 굉장히 저렴한 편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개인적인 저는 판단 가격은 한 50만 원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물론 올 가을이 되고 상반기가 이제 내년 상반기 될 때까지 수많은 변수가 발생이 되면 이제 그분들의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상황들이 변수가 발생이 되기 전까지는 한 50만 원 정도를 보고 지속적으로 만약에 주가 하락을 한다면 저는 매수를 다시 해볼 생각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이제 회사에 대한 재무구조도 잠깐 볼까요? 재무구조에 이제 그 매출액 같은 경우도 좀 보게 되면 이제 2012년 이제 예상치죠. 컨센서스 예상치가 한 1조 1000억 정도에 뭐 한 844억 정도 매출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제 보니까 이제 작년 9월, 10월, 11월 이제 상반기가 좀 중요하죠. 상반기 때는 영업이익이 한 80억 정도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정도 이제 2분기죠. 2분기는
7억 정도. 그 다음에 이제 3분기서부터 많이 잡히겠죠. 이제 단기 순이익, 매도한 게, M&A 한 게 있으니까. 이제 단기 순이익이 잡히면서 안정적인 부분을 좀 가져가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이미 이제 그 부분들은 반영을 했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아직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인 거죠. 앞으로 향후 매출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추정인 것 뿐이니까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반영을 할지 이미 반영됐다라고 판단할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판단의 몫인 거죠. 이렇게 볼 때 저는 기본적으로 화학은 지금 이제 83%를 차지하고 있지만 적자인 상태는 아니고 그 다음에 화학이 조금 어려운 상태이긴 하지만 원가율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그 부분들은 조금 지나면 회복이 될 거라고 판단되고 그 부분들은 부수 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백신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그 다음에 IPO SK사이언스의 IPO에 대한 얘기를 안 드렸네요. IPO 가치를 1조에서 한 2조 정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K바이오사이언스가 사실은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상장을 한다는 이제 이슈가 있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상장 가치도 한 1조에서 한 3조 정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만 잡는다고 봐도 최소한 7조에서 8조 정도는 된다고 보는 거죠. 거기다가 내년에 CMO가 만들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산량이 얼마 정도가 될지가 판단이 돼야 되고 지속적으로 생산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분들에 대한 제품군이 세계적으로 평가를 다시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최소한 제 개인적인 판단은 10조는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오늘의 영상은 이제 SK케미칼의 이제 백신 부분 쪽이죠. SK사이언스에 대한 부분들과 IPO 관련된 가치 쪽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